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경찰 승진 2017년 경찰 승진 두 번째 시간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1번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40문제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는데 시간이 좀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자, 21번을 가 보시면 일단 공소장 변경이 있죠. 그래서 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뭐란다? 심판 대상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요, 어떻게 한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속히 그 내용을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또는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데, 또는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둘 중에 한쪽에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했다. 그래도 잘못이 있다,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사실 기재설이라는 그 허용 범위에 관한 이론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사실 기재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없이도 죄가 여러 개이다 이러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불명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불명확하다. 자, 불명확하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인데, 불명확하면 바로 공소기각 판결하는 게 아니라 성명을 구한 후 그 다음에 그래도 명확하지 않다. 구한 다음에 명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명확하다. 그러면 법원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렸다는 얘기고요. 4번 가보면 자, 일단 조문에 보면 법원은 동일성이 있다면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허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3번이.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쭉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시효네요. 공소시효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병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두 개형에서 한 개를 가할 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병과형이나 선택형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거? 중한형이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가중감경하는데 형법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요. 이렇게 가게 돼 있었죠. 다음 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년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는 기산점이 언제부터다?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죠. 범죄행위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는데 전형적인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번 가보시면 제척 기피가 나와 있네요. 그럼 제척 기피에서 여기에서 일단 두 가지를 볼 것은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죠. 17조 7호에 전심재판 관여에 이제 해당하면 제척사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제척사유가 아닐 건데, 자,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네요. 약식명령 몇 심이라고 했어요? 1심이라고 했죠. 근데 정식재판 절차 또 1심이니까 동일심급이니까 전심에 관여한 것이다, 관여한 것이 아니다,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 사건의 재판에 관여를 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심이다, 전심이 아니다, 전심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기피 사유 있죠. 그래서 사유를 하고 나면 서면으로 뭘 한다? 소명을 하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요. 며칠?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자,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어떻게 하냐면 그 법관, 당해 법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속 법원에 신청한다라는 것은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소속 법원에 신청하지만
법관,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 법관 한 명이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법관에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로 가보시면, 자, 이제 법원의 관할 OX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바르게 된 거 돼서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자, 뭐다?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병합 심리할 수 있죠. 그래서 뭐다? 사합입니다. 사합. 그래서 합의부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다? 병합 심리할지 말지는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뭐 했습니까? 같이 하죠. 그러면 이건 사물 관할 같이 하면 토지 관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할 경합인데, 그러면 토지 관할의 경합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선착수선이었죠. 그래서 뭐 니은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또는 이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권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있는데, 자, 우리가 관할 이전이라는 게 있죠. 관할 지정과 관할 이전이 있는데, 자, 관할 이전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는 의무예요. 그래서 관할 이전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고인은 뭡니까? 할 수 있다 해서 피고인은 권한입니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이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리을번 가보시면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할권은 소멸됩니까? 아니죠.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죠. 병합 기소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먼저 끝나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가보시면, 자, 무죄추정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자, 일단 공소장 뭐가 있습니까? 무죄추정에서 파생한 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그 공소장 일본주의를 놓고 보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는 실제로 위반 사례가 아직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보면 됩니다. 공소장의 공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전해받은 소년부 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교도소에 수용됐을 때 뭐랍니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한대요. 이건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병원 안 가니까. 뭐다 수감됐을 때 병원 안 가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신급제도의 불가피한 특성이지, 자, 뭐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자,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 장비에 의한, 그러니까 신체 수색을 하는데 전자영상 장비에 의해서 뭘 했습니까? 신체 검사, 기계를 가지고 했죠. 그러면 기계 앞에서는 인격권 침해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넘기시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 26번 가보시면 이제 공판 준비 절차가 있죠. 그래서 자, 공판 준비 절차, 뭐죠? 공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의 지정을 뭐한다? 신청을 해요. 그럼 신청이 나오면 법원이 뭘 하겠습니까?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나고 나면 원래 실권유 제도가 있는데, 실권유와 상관없이 법원은 뭘 한다?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권유와 무관한 거예요. 자, 됐고, 다음에 세 번째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바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는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뭐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공소장 변경 요구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어쨌든 이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는, 자, 이제 바로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즉, 변호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는 얘기인데, 뭐 전형적인 지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형사보상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자, 피고인의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하게 돼 있죠. 안 날로부터는 3년이죠. 그래서 1번 됐고요. 그다음에 2번 가보면 보상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상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다? 일주일 이내에 즉시한 거. 근데 기각 결정은 뭡니까? 기각 결정은 3일 이내에 즉시한 거죠.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맞고, 그다음에 3번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있는데, 자, 일단 보상금은요 어떻게 된다? 뭐 검찰청이 한다 이거예요. 검찰청. 그래서 검찰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조금 구체화된 건데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로 가보면요. 자, 원래 이제 형사보상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해주는데, 자, 이런 게 있죠.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자, 허위 자백을 하게 되면 보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 목적이 중요한 거죠.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냐라는 건데,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목적이 없다라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군용물 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함에 다투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므로 형사보상 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르칠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서워서 거짓 자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형사보상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읽어보시고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이제 간이공판 절차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간이공판 절차는 뭡니까? 1심 관할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자백이 있다. 그럼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즉 뭐다?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이에요, 재량. 피고인 자백했다고 무조건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두 번째,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사실에 대해서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에 가여 회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이 유지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이공판 절차 결정이 있으면 증거 동의가 의제가 되죠. 그러면 증거 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심급을 달리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심급을 달리해도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럼 취소는요, 이렇게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가보시면, 자, 우리가 자백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검사의 공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했습니까?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이건 뭐예요?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백이다, 자백이 아니다? 자백이 아니죠. 그러면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니은번과 디귿번이 이제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번 가보시면,
자, 이제 증거 개시네요.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제 증거 개시가 또 등장을 하는 건데 별로는 없죠. 그래서 검사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증거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검사의 증거 개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 거부할 수 있지만 목록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 됐고 3번 가보시면 만약에 거부를 한다. 그러면 날짜 제한은 특별히 없어요. 7일이 나오면 틀립니다. 그다음 어떻게 통지한다?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네 번째.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와 있죠. 자, 뭡니까? 피고인에게 누가 있어요? 변호인이 있다. 그러면 항상 뭐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람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뭐만 신청할 수 있다?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읽어보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30번 가보시면 이제 증거 파트네요. 자, 증명은 일단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이 등장을 하는데 주요 사실은 뭐였습니까? 다 엄격한 증명이었죠. 주요 사실은 엄격한 증명. 그래서 그 주요 사실이 뭐냐 그랬더니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사실이죠. 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뭐다? 공모나 모의는 당연히 뭡니까? 범죄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송법적 사실. 자, 친고죄에서 고소, 자유로운 증명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뇌물죄에서 액수, 법이 바뀌어요.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위드마크 공식이 있어요. 위드마크 공식. 그래서 자, 위드마크 공식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엄격한 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를 따지는데 이런 건 이제 외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번 이제 증명에서 그런 얘기들을 쭉 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법 수집 증거네요. 위법 수집 증거는 뭐 꼭 시험에 나오는 거죠. 20문제일 때도 나오고 40문제 나오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거 위수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 후에는 철저하게 어디? 수소법원에다 영장을 받아야 되지 수임판사한테 받았으면 영장 없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녹음이 이루어졌어요. 진술을 녹음했다. 그러면 법에서는 반드시 알려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뭐가 된다? 부정이 됩니다. 즉 위수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가보시면 자, 이제 이무죄 출물의 압수죠. 이무죄 출물의 압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일단 돼 있는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뭘 했어요?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된다? 위수중이 됩니다. 위수중이 되니까 증거 동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장주 위반의 위수중은 증거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자,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에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법한 압수예요.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잘 기억하시고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 진술이네요. 전문 진술. 그래서 전문 진술은 일단 31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는데 자, 일단 전문 진술을 한 번 건너드는 거니까 원 진술자가 말할 때 제정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정신이라는 표현이 1번에 나와 있죠.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 진술자가 원 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 진술자가 뭐다?
증언 능력에 준하는 상태. 그러니까 요 원진술자가 원래 법정 가서 얘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고 그걸 전달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정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죠. 자, 됐고, 그다음에 2번 가보면, 자, 우리 이제 재전문 증거가 있어요. 재전문 증거 이제 한 번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증거로 하는데, 피고인이 증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바로 이 전문 진술은 원 진술자가 법정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전문 진술자의 증언을 증거로 쓰는 건데, 자, 뭐랬습니까? 원 진술자가 법정에 뭘 했습니까? 출석을 했죠. 그러면 31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자 증언도 증거로 쓸 수 있겠지만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왔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특신 상태는 뭐 이런 말이었죠. 한번 읽어보시면,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32번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됐고, 33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 314조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필요성을 주로 이제 따지는 거죠. 원 진술자가 법정에 이제 안 나왔을 때,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뭐다?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사로 인해서 나올 수가 없었다. 진술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특신 상태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 즉 필요성을 충족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 소환증을 발송하자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자, 뭐다? 이거 외국 거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뭐 외국 거주보다는 필요성이 있다.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뭐가 됐어요? 재현 불가능도 키워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성을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나와서 뭘 했어요? 증언 거부권 행사한 건 나왔으니까 필요성을 충족했다 못했다? 충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 가보면 중풍 언어장애 등 장애 등급 3급 5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 탐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뭡니까? 소재 불명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충족되었다. 알아주시면 되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34번으로 가보시면, 자, 증거동의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자, 일단 증거동의에서 증거동의 실제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뭐 했다? 완료를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철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심급을 달리해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2번, 2번은 뭡니까? 바로 유죄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반대 증거로 제출한 서류네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탄핵 증거라고 합니다. 탄핵 증거. 자, 탄핵 증거는 유죄 인정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뭐가 돼요? 진정 성립이 있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의 진정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 동의의 대상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위수증은 증거 동의 안 됩니다. 됐고, 네 번째 가보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증거동의가 간주되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안 나오면 재판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증거동의가 간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으로 가보면 국민참여재판이 있군요. 자, 일단 뭐가 있습니까? 1번은
바로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죠. 너 나가 그냥 하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인원이 있죠. 자, 9명일 때는 몇 명? 5명, 7명일 때는 4명, 그다음에 5명일 때는 3명. 그래서 975543이 있다라고 했죠.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배제 결정이 없는 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배제 결정이 있죠. 배제 결정. 근데 배제 결정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있다? 즉시항고라는 걸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고요. 다음 3번 가보시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 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이 있는 때는 공판 절차를 뭐한다?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배심원의 인입은 공판 절차의 갱신 사유가 됩니다. 다음 4번째 가보면, 자, 배심원의 불선정 사유가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는데, 이건 이제 결격 사유네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36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있네요. 보강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강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보강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립된 증거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보강 증거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는데, 바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다? 바로 진실성을 담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직접 증거, 간접 증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가보면, 바로 이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인데, 자, 이것은 기계적이래요.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라는 거죠. 자백도 아니고 독립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가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 그러니까 공범 상호 간의 자백은 자백이 아닙니다. 자, 이건 뭐가 되죠? 자, 보강 증거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독립된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됐고, 4번째 가보면,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사실적, 구체적, 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서와 압수물 사진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진실성을 담보하기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보시면요. 자, 37번 있는데, 37번은 어떤 얘기냐면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될 이유 있죠. 그래서 자,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될 사항 뭐가 있었습니까? 범죄될 사실, 그 다음에 증거의 요지, 그 다음에 법령에 뭐가 있다? 적용이 있어요. 이 3가지는 무조건 명시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뭐가 된다? 파기 사유가 되는 거죠. 파기 사유가 된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3번 얘기죠. 그래서 유죄 판결 이후에는 범죄 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므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중 하나를 전부 누락을 했다. 그럼 파기 사유가 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뭐라죠? 일정한 진술이에요. 어떤 진술?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진술. 아니면 형의 가중 단면에 이유되는 진술. 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진술인데, 1번 지문을 가보시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그 다음에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범행 사실을 뭐하는 것에 불과하다? 부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진술이 되려면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은 부인이죠. 그러면 명시한다, 명시하지 않는다,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물론 부족하지 않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의 요지를 쓰는데 증거의 요지예요, 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 증거의 요지를 적시할 때 어느 증거에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된다 이거죠. 인간으로서 할 일. 그다음에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뭐다? 중요 부분을 표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2번 맞는 얘기죠. 자, 됐고 세 번째 됐고요. 네 번째 가보면 자, 유죄 판결의 증거는 범죄자 사실 어떤 증거? 여기에 증거는 뭐다? 적극적인 증거예요. 소극적인 증거는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그래서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 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배척한다라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체증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 자, 이건 자유심증 유저 뒷부분은 뭡니까? 일부분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단순 암기사항인데요. 자,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이네요. 즉시항고는 언제 허용되죠? 법령에 규정이 있죠. 그래서 자,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죠.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취소 결정도 아직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속집행령 결정은 위헌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시재판 청구 기각결정 있죠. 이것도 뭐다? 상소 기각결정과 똑같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알아주고요. 즉시항고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 보석 허가 결정 이런 것들은 즉시항고 규정이 이제 다 위헌 결정 받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 재심이 나오죠. 40문제면 재심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심 사유 중에 오류형 재심 사유에서 420조 2호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이제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420조 방금 얘기했던 내용은 바로 위증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음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증죄가 아니잖아요. 뭘로 받았다? 무고죄로 받았으니까 이것은 재심 사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자, 재심 개시 절차. 재심 개시 절차는 무조건 뭐만 따져요?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고 했죠. 실체적 사유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즉 다른 증거만 가지고 유죄 판결 충분히 인정된다. 그래도 기각하면 안 돼요.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개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중요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자, 이제 우리가 신규형 재심 사유에서 새로 발견된 때가 있어요. 새로 발견됐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 뭐다? 존재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게도 새롭고 그 다음에 뭐다? 피고인도 과실 없이 그 존재를 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시면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데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대요. 과실이 있으면 이제 새로 발견된 경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새로 발견했다라 하면 뭐다? 발견되었다라 제출할 수 없게 된 때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위헌 결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새로 발견된 경우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죠. 즉결 심판이 있어요. 즉결 심판은
당연히 이제 경찰 승진이니까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경찰 관련해서는. 자, 직결 심판은 어떤 겁니까? 바로 20만 원 이하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뭐다?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1번부터 이제 가보시면요. 약식명령은 유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직결심판은 뭐다? 요런 재판도 이론상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 자, 직결심판의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자, 직결심판은 뭡니까? 경찰서장이 청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집행도 누가 한다? 서장이 집행을 해요. 그러면 검찰청이 아니고 어디서 한다? 경찰서에서 보존을 하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자, 직결심판에 대한 불복으로 뭘 한다? 정시재판 청구할 수가 있는데 며칠? 날짜 7일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제출?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죠. 불복은 항상 원처분을 한 곳,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 가보시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약식명령은 구류가 없죠. 벌금, 과료, 몰수라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경찰 승진 뭐 해서 40문제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승진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음 연도 시험을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승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